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 맺기 살펴볼게요. 아동이 또래 성인들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우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또래 및 성인과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어떻게 촉진시켜 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가치 있는 역할의 요소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 교육기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급에서의 맡고 있는 구체적 책임이 있는지, 선생님이 이런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간식 당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늘의 농부 해가지고 가꾸는 텃밭에서 물을 준다던가 이런 책임이 있는 일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상 아동에게 단기적 또는 장기적 건강 문제가 있는가? 또 아동에게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면서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아동의 학급, 가정, 지역 사회에서의 행복한 정도를 어떻게 알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건강 문제가 있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아동의 자기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유뇨증을 앓는다, 소변을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본다던가 하면은 방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물의 양을 어떻게 조절해서 먹을 것인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아동에게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면서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서 아동에게 필요한 안전 기술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외쳐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또 신호등을 건널 때는 어떤 불에서 어, 초록불이 켜져도 두리번거리고 3초를 센 다음에 건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행복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서는 아동에게서 학급, 가정, 지역 사회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받고 만족감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던가 신체를 표현할 때 아동의 만족감을 포트폴리오 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변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며 개입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한 아동의 불만족감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삶 전체에 주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삶의 방식에 대한 성과 및 측정의 범주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5가지 범주로 나눠 놓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및 또래들의 관계가 어떤지, 예,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관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우정을 나누고 나의 내 머리 스타일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누구누구 왔어? 너 머리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예쁘다.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관계가 있다면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또 상호작용할 때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하는지 호의적인 말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자기결정. 자기결정에서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행사하는 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아이가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축제 같은 데 참여를 한다던가, 그리고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신의 의사를 적재적소에 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활 조건에 대한 만족이 어떠한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여건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여건,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 외에도 나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지는 가정 환경인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통합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구성원들과의 관계, 또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을 살펴봐야 하고요. 개인 발달에서는 개인적으로 활기찬 활동에 접근을 보시고, 새로운 과제나 활동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또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이 어떠한지. 다음은 정서적 안녕을 살핍니다. 자신감이 있는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독립성 및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유지 전략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문제 행동을 보인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해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술 유지와 일반화를 위해서 살펴볼 텐데요. 장기적인 계획은 유지와 일반화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유지란 유사한 환경 내에서 시간이 지나도 학습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화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지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유사한 환경에서 자신이 습득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일반화는 아동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이 이미 습득한 행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 행동 기술을 지도하는 초기부터 아동이 이후에도 행동을 유지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동이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일가표 따르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가표는 규칙적으로 일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습득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행동 기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일반화 전략은 그 기술들이 사용될 교육기관, 가정, 지역사회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대체행동 기술은 상황에 적절해야 되고 사회적 파트너인 또래나 성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또래와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유뇨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물을 적정량만 마실 수 있도록 표시해서 먹고, 또 화장실을 마렵지 않아도 가서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 시간이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방에서부터 아래를 다 벗고 뛰어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연습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기간에서는 용인되지 않죠. 바지는 어디 가서 내려야 돼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내려야 되죠.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화하고 대체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아동 지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적합한 행동 지원 계획도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이나 또래가 알지 못하면 실행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교사와 같은 성인이나 또래가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적합한 대체 행동 기술을 지도하여도 아동과 관련 있는 성인이나 또래가 함께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행동 기술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몸짓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 아동이 자신이 의사표를 표현했는데도 주변에 있는 성인이나 또래가 그와 관련된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동은 다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이지 않거나 특이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입니다. 아동의 삶에서의 변화들은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갑자기 결근을 하게 된다거나 아동이 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해야 하는 것처럼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지원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상의 이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위해서 고려사항들에 기초하여 아동에게 맞는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207페이지 주교재의 표 10-9에 장기적 지원 전략과 고려사항들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에게 새롭게 학습한 대체행동 기술을 유지하고 일반화하도록 교수하기 위해서의 이제 고려사항은 아동이 교실에서 어느 시간이든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손을 드는 행동을 하게 하려면 아동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략의 예를 들면 아동이 일관성 있게 손을 드는 행동을 보인 후 교사가 다른 또래를 지도할 때는 교사를 기다리도록 가르치는 거죠. 또 아동은 다른 학급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손을 들도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아이의 이제 아동이 교실에서 일관되게 손을 든다면 다른 학급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요. 다른 환경에서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자기점검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 방법에서는요. 아동과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교사들과 새로운 또래들은 운동장에서 아동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사항을 질문을 던지면 아동의 제한된 표현 언어와 우리 참여 시 간단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또래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활동을 감독하는 교직원한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죠. 또 아동이 지역센터와 같은 새로운 놀이 환경으로 전이되는 것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를 보면 새로운 장소에서 그 장소와 관련된 성인 그리고 다른 또래들에게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공유하는 것이 전략의 예입니다. 또 환경적 변화를 다루기 위해 아동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또래들과 잘 지내기 위해 어떤 장기적인 수정이 요구되는가? 아동은 모든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그림판을 가리키고 또래들이 그 그림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인이나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계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진도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또 평가에 따라 지원 계획 수정을 위한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삶의 방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할 때에 진단해야 될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의 계획 및 실행에 영향을 주는 삶의 방식의 요소와 고려사항을 알고 있는지, 지원 전략에서 유지와 일반화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퀴즈에 이제 이 부분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사례는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 실행에 대한 평가의 예입니다. 이 210페이지 주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배경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정의 협조 사항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가정과 정기적 상담을 통해 친구와 놀이하는 경험 주기,
또 아빠와 적절한 방법으로 신체놀이 하기 등에 대한 실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행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나누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평일에는 부모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서 주말을 이용해서 친구를 초대하거나 놀이터에서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기환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지환이임에도 자기 장난감을 만지면 바로 가서 빼앗듯이 이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차츰 지환이와 놀이하기 위해서 놀잇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친구와 놀이하는 경험은 꾸준히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기한이의 놀이 방식의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가정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기환이와 놀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버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규칙적으로 놀이를 하지 못하지만 아빠가 무조건 몸으로 놀이해 주던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선행사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조절했는데 학급 내 일반 교사와 논의하여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되도록 시각자료를 준비하여 활용하였고, 준비가 어려운 경우 교사 옆이나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친구인 은우 옆에 배치하여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 행동문 활용과 발표 순서를 지정하였는데요.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행동문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과 발표 순서를 지정하는 것은 기환이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유아들에게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활동 계획표를 활용했는데요. 기환이와 활동을 계획할 때 주로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위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가 활동하는 경우 무조건 끼어드는 모습을 보여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걸 관찰이 되었습니다. 또 대체행동 교수를 위해 관심끈기를 사용했는데 가정의 협조를 통하여 함께 놀이를 했던 지환이에게는 말로 표현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전히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환이가 기환이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서 행동을 조절을 해주고 있는 듯한 관찰이 되었습니다. 또 원하는 놀잇감을 얻기 위해 행동을 먼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친구에게 다가서서 말로 표현하는 모습이 증가하였다는 거죠. 나도 같이 놀래?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친구를 보지 않아 상대방을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또 친구의 말을 듣고 놀잇감을 나누기. 놀잇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으나 친구의 말에도 자신이 가진 놀잇감을 감싸고 있거나 친구를 밀치는 모습을 보일 때 벽에 붙어 있는 긍정적 행동문을 가르쳐 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서 울먹이며 놀잇감을 조금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놀잇감에 대해서는 친구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여 밝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또 인내 기술, 기다리기를 알려주는데요. 말로 표현하는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행동을 보일 때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응 전략 중재는 자신이 필요하는 것, 원하는 놀잇감, 관심을 끄는 것 등의 대체 행동 교수를 통해 익힌 언어로 표현하여 칭찬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함으로써 기한이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가 놀이를 하거나 원하는 놀잇감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바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면 멈칫하여 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조용한 곳으로 분리하거나 놀잇감 차단에 대해서는 기환이가 교실로 다시 돌아가서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 당시에만 행동을 조절하고 다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분리되는 시간이나
놀잇감 차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내용에 따른 기환이의 긍정적 행동 지원 평가에서는 자, 기록상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니 가족 협조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환이와 놀이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누르거나 세게 앉는 등의 몸놀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친구를 초대해서 기환이가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이하는 경험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런 친구들은 소그룹의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유치원 기간에 있는 다수의 어린이보다는 한두 명 집에 초대하거나 그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놀이 기간,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를 같이 가서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 어머니하고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호의적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기관에서 다 알려줍니다. 어머님들 사이에 이런 빈부나 갈등을 동네에서 놀이하다가 유치원까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지도까지도 부모 교육의 범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환이의 공격 행동에 대한 발생 빈도와 누가 지환이라는 또래가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지원 계획을 잘 실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외에 가정에서 기환이가 선호하는 친구와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을 주어서 기환이가 친구와 놀이하는 시간을 늘려주었고 친구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기환이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그룹 시간의 자리 배치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행동문을 필요한 상황에 붙여두어서 기환이가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 교수를 위해서는 기환이에게 친구와 놀이하고 싶거나 원하는 놀잇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표현에 대해 사회적 상황 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유선택 활동 시 필요한 긍정적 행동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등으로 개별 지도를 하였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기환이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또래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지환이를 중심으로 친숙한 두세 명의 유아들에게 또래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제 놀이 상황에서 이를 기억해서 행동하는 기환이의 모습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대그룹보다는 한 명 나아가서 두세 명의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를 차츰차츰 준비해야 되는 어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또래 훈련을 실시한 거예요. 다음은 어떤 전략이 적절하였는가를 평가하였더니 대체행동 교수를 통해 기환이가 자신이 익힌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칭찬을 받고 또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환이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여전히 행동이 먼저 나오고 있어 기환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전략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조용한 곳으로 분리하거나 놀잇감을 차단하는 반응 전략은 기환이와 교실로 들어가서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여겨서 행동 조절에 대한 유지가 짧았다고 해요. 조용한 데 아이를 데려간 거나 놀이를 차단하면 어차피 다시 가면 놀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한 거죠. 행동 수정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분리나 차단에 대한 시간을 조절하거나 좀 더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장소를 분리하는 거는 학부모랑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돼요. 이 학습권을 이제 아이가 그만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아이를 혼자 두고 선생님이 들어오는 건 안 되고요. 반드시 담임이나
북다림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뭐 제2의 공간에 데려가서 친구들하고 이런 반응 전략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놀이를 멈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